오늘의 범죄자 시라이시 다카히로는 트위터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2달이란 짧은 기간 동안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곤 그들의 시신을 잘라 아이스박스에 보관을 했었던 일본의 정신나간 연쇄살인마인데, 당시 그가 저질렀던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일본 사람들이 그에 대해 트위터 킬러라고 부르며 SNS를 이용한 만남의 끔찍한 폐해로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 본사에서 잔인하고 폭력적인 프로필의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서비스 약관을 발표하여 이 사건 때문에 트위터가 급하게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었었는데, 오늘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그가 과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다가 트위터를 시작하게 되었었는지와 그가 저질렀던 엽기적인 범행의 과정 및 체포 이후 현재 어떤 근황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1990년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났던 시라이시 다카히로는 매우 평범한 가정에서 지극히 조용한 유년기를 보냈었다고 하며, 당시 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 자원봉사를 할 정도로 훌륭한 인성을 가져 동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고, 그의 여동생 또한 우수한 성적에 표창을 많이 받아오던 모범생이었지만, 이와 반대로 시라이시는 말수도 적고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던 매우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 학업에 흥미를 잃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학교를 빼먹던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였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자살 사이트에 흥미가 생겨 인터넷을 통해 여러 지원자와 친목을 쌓아 실제로 만난 뒤 연탄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한 적이 있으나, 이때 한 명이 죽는 것이 무섭다라고 말하며 다행히도 동반 자살이 미수로 끝나게 되었지만, 이후 그가 그때의 경험에 대해 친구들에게 별일이 아니었다는 듯 담담하게 썰을 풀어 친구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후 여동생이 도쿄에 사립대로 진학을 하며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집을 떠나 도쿄에서 생활을 하던 중 2010년경에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시라이시 다카히로가 파친코에 중독돼 하나 약 500만원 가량의 빚 때문에 어머니와의 연을 끊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부부간의 불화 때문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다라며 그가 원인이었다는 말들이 나왔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빠친코 매장에서 근무를 했었던 그는 어느 날 일본의 폭력 조직 중 하나인 한굴의 집단과 연이다 2012년부터 도쿄의 가부키초에서 여자들에게 유흥업종을 소개시켜주는 스카우트맨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때 그가 영리하게도 트위터를 이용해 여성들을 스카우트하며 동료들에 비해 꽤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던 중 어느 순간부터 금전적인 욕심이 늘어나 여성들에게 지급할 돈 2천만원을 떼어먹거나 돈을 빼돌리는 건수가 점점 많아져 이를 알아차렸던 여성들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는 여자를 돈줄로 생각한다. 악덕 스카우트맨을 조심해라." 라며 그에 대한 폭로글을 썼던 적이 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범죄 수익 은닉 및 매출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었던 시라이시 다카히로는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며 곧바로 사회로 돌아와 다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긴 했지만, 해당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감시가 시작되는 바람에 스카우트맨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던 그가 도쿄를 떠나 고향인 가나가와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택배 일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찾은 뒤 살인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는 2017년 8월에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던 한 여성으로부터 하나 약 5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고, 그리고는 빌렸던 돈을 갚기가 싫어 피해자를 아파트로 유인해 처음 살인을 저지른 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해 트위터를 통해 동반 자살자를 모집한다며 사람들을 유인한 뒤 총 8명의 여성과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다녔었던 한 남성을 죽이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둘씩 실종되기 시작하자 CCTV를 돌려보게 되었던 경찰이 마지막 피해자와 그가 찍혀있는 영상을 발견하며 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게 되었지만, 하지만 흐릿한 모습으로 인해 그에 대한 신원 파악이 어려워 골머리를 앓던 중 이때 한 여성이 시라이시 다카히로의 트위터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의 오빠에게 정보를 제공해 경찰에서 이 여성을 미끼로 시라이시의 집 주소를 알아내게 되었고, 이후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 살인의 흔적들을 찾아본 결과 피해자들의 머리가 담긴 아이스박스가 발견되며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그를 체포해 그렇게 2개월 동안 이어졌던 연쇄살인이 드디어 끝이 나게 되었다고 한다. 체포 이후 그의 얼굴이 전 세계에 까발려지기 시작하자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이 시라이시 다카히로는 사실 제일 한국인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로 흉악범죄의 대부분은 제일 한국인이 일으킨다, 얼굴을 보면 눈이 확실히 작고 용의자의 귓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일 한국인이 확실하다 라는 근거 없는 억측을 했었지만, 당시 일본의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주장에 대해 비판을 했던 네티즌들이 존재해 "뭐야 이 현상은, 현실 도피하고 싶은 거야? 민족 차별하는 악마 같은 이용자는 페널티가 필요하다 생각해. 어쨌든 일본인은 그런 짓을 안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난징이나 위안부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라며 그들에 대해 "거이츠 너 이러네" 라는 반응을 보였었다고 한다.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0년 살인 혐의로 재판장에 올라 피해자들이 허락한 살인이었다 라는 말을 남겼었던 그는 재판 당시 팔짱을 끼고 눈을 감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를 보여준 결과 비열하고 잔악하며 전대미문의 엽기적 범죄다, 몇 번이나 죽어도 갚지 못할 만큼 죄가 무겁다 라는 판결을 받아 결국 사형이 선고되게 되었고, 그러자 그가 처음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얼마 가지 않아 피해자 가족에게 가능한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최대한 빠르게 죗값을 치르고 싶다 라며 항소를 포기해 현재는 사형이 확정된 상태로 깜빵에서 대질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